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이번에는 시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간장애를 개선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간에 작용하는 약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제가 효능, 양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식물 시호의 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생약명을 보면 부플레우리 라딕스죠. 자, 라딕스는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는 보통 지압으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내려가죠. 자, 리조마라고 하는 뿌리 줄기는 보통 지면하고 똑같이 수평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고 마디가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뿌리는 지하로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는 그런 뿌리를 보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호라는 식물의 뿌리를 약으로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부플레우름 하는 이 속명은 히라버에서 황소의 늑골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을 합니다. 그 시호의 그 잎이 매달리는 형태가 그런 모양이다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의 늑골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잎이 매달리는 형태, 잎이 달리는 형태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자, 팔카툼이라고 하는 종명은 이것은 낫과 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잎의 형태에서 아마 이런 이름이 유래가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움벨리페라에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영과라고도 한자어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한방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쓴맛과 매운맛이 있고 약간 차갑다 그랬습니다. 저는 열사를 다스릴 수가 있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 간과 담경이라 그랬습니다. 간경맥과 담경맥. 자, 간과 담은 쓸개는 오장육부 사이죠. 서로 에너지도 주고받고 또 질병도 주고받는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시호는 간담경맥에 작용하는 약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한방 효능이 있는가 한번 보죠. 소산태열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풍열을 분산 해소시켜준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간담경맥의 열사를 중화 해소한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은 보통 우리가 간과 담경맥에 들어온 열사를 중화 해소시켜준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소간해울 그랬는데, 이것은 이 간의 울체된 기를 풀어 헤쳐준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울이라고 하는 이런 효능이 있는 것은 간담경맥의 울체된 기를 풀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승량거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효능은 제가 승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기를 들어 올리는 승거작용, 승제약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위하수라든가 탈항이라든가 또는 자궁하수와 같은 이와 같은 하함성 질환을 치료할 때 이런 양기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시호가 갖는 효능에는 이 간담경맥의 열사를 중화 해소시켜주는 이런 시호의 작용과는 아주 별다른 효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호나 승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효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승마 강의할 때 보중익기탕 강의를 했어요. 위하수, 자궁하수 또는 탈항 같은, 이거 사실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것으로 불편해하고 또는 병원에 가서 상당히 치료를 오래 받는 환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약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한의사 선생이나 또는 약사 선생하고 한번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원 치료를 위해서는요. 자, 시호의 이와 같은 한방 효능 중에 간당경맥의 열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것이 침범을 해서 이 피부에 여기도 피부고 여기도 피부죠. 피부에 사기가, 즉 바이러스라고 제가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 춥고 떨리고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태양병이라는 말을 하고, 이럴 때에는 땀을 내서 치료하는 신온해표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치료 못하고, 이것이 해표제를 쓰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간과 담경맥으로, 그죠? 우리 몸에 표를 지나서 중간 부분에, 속도 아니고 중간, 이걸 반표발리라 그래요. 한의학적인 용어지만은 이와 같은 반표발리, 그것이 간담경맥을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간담경맥에 사기가, 즉 바이러스가 침범하게 되면 그때는 열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추웠다, 열났다, 오싹했다, 열났다, 이걸 왕래 한열 또는 한열 왕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의학에서는 열이 나더라도 그 열이 나는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것이 어디에 병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추웠다, 열났다, 오싹했다, 열났다를 반복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학질 걸렸다, 말라리아 걸렸다, 이러면 이런 증상이 오지 않습니까? 자, 말라리아 균이 어디에 들어가서 결국은 간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방의학에서는 간담경맥에 사기, 바깥으로부터 바이러스와 같은 사기가 들어갔을 때는 추웠다, 더웠다 하는, 오싹했다, 열났다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열이 나서 왔습니다. 어떻게 열이 나지요? 그냥 열나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이 났냐고요? 나느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추웠다 더웠다 합니까? 아니면 오싹오싹 계속 추우면서 고열이 납니까? 아니면 추웠다가 열났다, 추웠다, 열났다 반복합니까? 아니면 열만 납니까? 춥지도 않고 열만 나느냐?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약을 주는 것이 한방의학입니다. 바이러스 침범을 했더라도 이것이 이와 같은 전경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추우면서 오싹오싹 하면서 열이 납니다. 그러나 이게 오싹했다, 열이 났다, 이게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걸 소양병이라고 하고, 이럴 때 이 시호 같은 약을 중심으로 해서 씁니다. 오늘 마지막 처방으로 제가 소개하는 소시호탕, 이런 처방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2단계까지도 지나쳤어. 이 바이러스와 같은 사기가 아예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어. 치료 못하고 이 우매한 사람이 그걸 놓쳐가지고, 치료하는 걸 놓쳐가지고 몸 안으로 들어갔어. 그때는 열만 고열이 납니다. 추운 거 없습니다. 오싹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열만 고열로 몸 안에서 그냥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땀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고열 40도로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헛소리도 하고 말이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열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잘못하면 폐렴, 뇌염, 무슨 백혈병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걸 양명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시호를 쓰는 단계는 소양병이라고 해서 간담경맥에 사기가 들어가서 추웠다, 더웠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오싹했다, 열났다, 오싹했다, 열이 확 올랐다. 이것을 왕열, 한내, 왕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왕내, 한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론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장준경 선생이라는 분에 의해 가지고 상한론이라고 하는 데서 설파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2000여 년 동안 사기, 즉 바이러스로 인한 열병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이론으로 사용되어 왔고 오늘날도 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호는 간당경맥에 사기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왕래 한열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아주 중히 쓰는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연물 화학적인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테르펜계 사포닌이 들어있군요. 사이코사포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사이코가 뭡니까?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시호를 사이코라고 읽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인이 연구를 통해서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코사포닌, 즉 우리말로 하면 시호사포닌. 억울하면 먼저 연구를 했어야죠. 시호사포닌이라고.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 70년대 초반 이전까지 뭐 제대로 학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정 통치를 거쳐서 전쟁 거쳐서. 그러니까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21세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시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근데 잠이 오냐? 선생님 잠 안 자면은 머리가 둔해서 뭐 연구가 됩니까? 맞죠? 그게 하는 말이지.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아직도 해야 된다. 자, 사이코사포닌 얘기하면서 또 얘기가 글로 갔습니다. 어쨌든 트리테르펜은 이소프레노이드라고도 얘기했고 또는 테르페노이드류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물질이 몇 개가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천연물 중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는다 했고 이와 같은 트리테르펜과 같은 사포닌류는 자, 이 사포닌은 비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 soa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포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포닌 계통의 물질은 거품이 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포닌류는 스테로이드계 사포닌도 있고 이와 같이 트리테르펜계 사포닌도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트리테르펜계 사포닌류에 해당이 된다. 이와 같은 사포닌이 인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인삼사포닌도 바로 이 계통의 사포닌이다. 트리테르펜 계통의 사포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인삼사포닌하고 사이코사포닌이 같은 거, 비슷한 겁니까? 구조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인삼사포닌은 보통 이것이 환이 4개짜리 4환성 트리테르펜, 즉 단말한 그룹이 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환이 5개짜리네요. 자, 이런 사이코사포닌하고 계통은 같지만 이런 어떤 환, 그죠? 그 4개냐 5개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라고 하면 향기 성분을 말합니다. 에센셜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오레이엑시드 이런 것은 우리가 지방산류 아닙니까? 오레이엑시드, 리노레이엑시드, 팔미틱엑시드 이런 건 다 불포화지방산이고 스테아릭엑시드는 아마 포화지방산이라고 나는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효 성분으로는 역시 이 트리테르펜계 사포닌류가 약효 성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된 양의를 한번 보죠. 자, 시호는 아주 중히 쓰는 약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요. 해열작용도 입증이 됐다 하는 거죠. 이게 간당경맥의 열사를 중화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간장에 역시 개선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일본의 의사들이 간염 환자들한테 여기 보면 CCL4로 유발된 간 장애를 급성 간염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건 실험동물에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간염 걸린 우리가 간염 환자들한테 이 시호가 들어간 소시호탕, 제가 다음에 처방으로 소개하겠지만 이 소시호탕을 투약을 했더니 간혹 부작용이 나더라.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예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임상가, 일본의 의사들은 권고를 합니다. 모든 간염 환자한테 이 시호가 들어간 한약재는 전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방의학에서 이 소시호탕,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흉협고만이라고 해서 간단경맥에 아이고 여러분들 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네요. 흉협 부위, 그죠? 여기를 이렇게 눌렀을 때 또는 만졌을 때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건강한 사람은, 간단경맥이 건강한 사람은 여기 눌러도 전혀 아프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나 이게 불편하고 뭐 손대지 마 이렇게 나오면 이 간단경맥에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럴 때는 좀 정밀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흉협 부위의 촉진을 통해서 이런 흉협고만이라는 증상이 확인이 됐을 때만 시호가 들어간 간염 환자한테 써라 라고 얘기해. 다시 말해서 한방의학은 정치의학이지 병명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간염이라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흉협고만, 옆구리가 손을 넣었을 때 뻐근하고 아프고 하는 증상이 보이고, 왕래 한열, 제가 말씀드렸죠. 옷 싸겠다, 열이 났다, 옷 싸겠다, 열이 났다, 이런 증상이 확인이 돼야만 뭘 쓴다? 시호제를 쓴다. 그냥 간염이란 진단받았다고 해서 무작위로 쓸 수 없다. 왜? 한방의학은 증상을 보고 쓰는 것이지 질병명을 들이대고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투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 글리코겐 함량을 증가시켰다. 간에 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그런 생성을 억제했다는 건데, 역시 사포닌이 그렇습니다. 진정작용이 있더라. 그죠? 네, 크루드한 사이코사이드, 크루드한 조사포닌을 투약했을 때 이와 같은 진정작용이 확인됐다. 수면 시간이 연장됐다. 뭐 이런 양리가 보고됐고요.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있더라는 것인데, 역시 사포닌이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마음 편안해지겠네요. 항침의 수용작용이라 했는데 이것은 진통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통작용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에 진해작용이라 그러면 기침을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실험동물에 의한 겁니다. 실험. 그 다음에 항궤양작용이 있다는 건데, 주로 위궤양에 대한, 보통 이런 스트레스를 가한 실험동물의 위궤양을 억제했다는 거죠. 보통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애간장이 끊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 건강이 상당히 침해를 당한다 봐야 되겠고, 항염작용이 있더라는 것이죠. 카라게닌 족부종 실험이라고 하면 급성염증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육아증식 억제작용 이런 것도 바로 항염작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명 알러지 반응, 그럼 보통 일형 알러지 반응은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이럴 경우는 아토피라든가 단마진, 두러기, 이게 다 일형 알러지, 항원항체 반응에 의한 것이라 그러면, 이 삼형 알러지 반응이라는 알투스 반응 이런 것은 지연형 알러지라서 접촉성 피부염 같은 이런 거에 대한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항알러지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시호탕, 그죠? 처방입니다. 시호가, 그죠? 군약으로 들어갔죠. 시호, 황금. 이 시호고 황금이 들어가게 되면 옷 싸겠다, 열났다 하는 것이 상당히 개선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의학의 기초 이론에 해당이 되겠고, 자, 인삼, 바나, 자감초라 그러면 감초를
보통 액체 보료를 넣고 법제를 하는데 프라이팬 위에 보통 꿀물을 넣고 볶는다든가 이렇게 액체 보료를 넣고 볶는 것을 자감초 또는 그냥 숯불에 불꽃에 그슬린 것, 이걸 자감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강, 대추 이것이 들어가는데, 자, 이 소시오탕에서는 이 시오와 황금이라는 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약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상은 옷 싸겠다, 열이 났다는 한열왕래 말씀드렸죠. 여기 한열왕래, 그죠? 옷 싸겠다, 열이 났다 또는 왕래 한열이라고도 하고, 제가 일어나서 이 흉엽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말씀드렸죠. 흉엽고만, 요겁니다. 한자. 어렵네요. 그죠? 흉엽고만. 이런 흉엽고만과 한열왕래, 이런 것이 소양병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런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이 소시오탕을 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이 쓰고 이런 부차적인 증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구고 입이 쓰다는 거죠. 입이 마르고 인건, 목현, 눈앞이 어질어질하다 하는 거죠. 소양병에 걸리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같이 병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소양병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태양병은 처음에 피부, 표로 바이러스와 같은 사기가 들어와서 추우면서 오싹오싹 계속 추우면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파. 이걸 태양병이라 그래요. 이 단계를 지나쳐서 들어가면 흉엽 부위에 사기가 들어가면 어때요? 추웠다 열났다, 추웠다 열났다, 이게 반복돼. 추울 때는 계속 추웠다가 또 열이 났다, 추웠다 열이 났다, 이런 한열이 왕래한다, 그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증상과 흉엽 부위에 그저 불편하고 통증을 느끼는 흉엽고만의 증상이 있다. 이걸 소양병이라고 한다. 어디서 이런 말을 해요? 상한론에서. 자, 한자 여기 한번 보시죠. 상한, 이거 보이시죠? 보이나요? 제가 커서 왔다 갔다 하는 상한 소양병 그랬습니다. 이게 더 속 안으로 사기가 들어가면 열만 납니다. 그때는 뭐 옷 사기고 춥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열만 고혈이, 땀이 줄줄 나면서 고혈이 나고 입이 마르고 양명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상한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한론을 설파하셨던 장준경 선생은 오늘날도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말로 무한이죠, 호북성에서 코로나가 병발을 해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바로 그 호북성 바로 밑에 호남성에서, 그 지역에서, 양자강 유역에서 이런 열병들이 돌아서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장준경 선생이 이와 같은 사기로 인해서, 다른 말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열병을 어찌 다스릴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서 설파하신 책이 바로 여기 이 상한론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상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외부로부터 병사기가 들어와서 일으키는 질병을 상한이란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은 처음엔 상한잡병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셨고, 후대에 와서 상한론과 금계의 요략이라는 책으로 나누어져서 상한과 잡병을 치료하는 그런 처방집 방제서로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준경 선생을 의사이면서 성인이다, 세인트 장준경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